자, 내적은 뭐냐? 내적은 뭐냐? 두 벡터가 있습니다. 0벡터가 아닌 벡터 A, B가 있을 때 OA를 갖다가 A라고 하고 OB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는 0도에서 180도까지만 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벡터가 이렇게 두 벡터가 있다 그럴 때 이루는 각을 재라 그러면 이거를 재지 이거를 재지는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0에서 180도까지를 재고요. 그때 저 각을 갖다가 뭐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 자, 내적은 뭐가 되냐? 내적이라는 거는 뭐 되게 뭐 그림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내적이라는 거는 왜 검정색 됐어요? 선생님이 검정색에다 쓰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 흰색은 뭔가 대신에 되게 약간 정신병원 같은데. 아니 이거 너무 별론데. 아 싫어. 자, 두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벡터 A고 얘가 벡터 B라고 하면은 내적이라는 거는 뭘 내적이라고 그러냐? 지금처럼 이루는 각이 예각일 때는 이루는 각이 예각일 때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종점에서. 그랬을 때 그 수선의 발까지의 요 크기 있죠? 요 크기 이만큼. 그죠? 요 수선의 발까지의 크기하고 요 다른 벡터의 크기를 곱하시면은 그게 내적입니다. 뭔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서 막대기를 보여드리면 지금 A, B 벡터가 이렇게 예각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벡터의 크기에다가 크기는 선분의 길이죠. 이거에다가 다른 벡터를 갖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은 다른 벡터를 요 벡터하고 나란한 크기만을 재요. 그게 수선의 발이었던 거거든. 얘네 둘을 곱한 게 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이라는 거는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두 벡터에서 나란한 크기만큼을 곱하는 게 내적이다. 대신 지금처럼 예각일 때는 그냥 곱하면 내적인 거고 만약에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되냐? 둔각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벡터 A, 벡터 B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나란한 크기를 재려면은 연장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벡터 B를 갖다가 벡터 A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란한 크기를 곱한다고 하면은 원래 벡터 A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벡터 B는 나란한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지. 둘의 길이를 곱하시는데 대신 지금처럼 얘가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요 각의 크기가 둔각일 때는 크기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그 값에다가 얘랑 얘 그리고 예를 들어 녹색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노란색이 한 4라고 쳐요. 길이가 녹색 길이가 한 2라고 쳐요. 쟤도 노란색 길이가 4라고 쳐요. 녹색 길이가 2라고 쳐요.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이 이때는 얼마냐? 8이에요.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얼마냐? 곱하면 8인데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생각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나란한 애들을 찾아서 곱하는 거. 나란한 크기만큼만 곱하는 게 내적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내적은 기호로 쓰면은 벡터 A 하고 벡터 B 사이에다가 이 점을 그리시면 됩니다. 점. 우리가 간혹 수학에서 곱하기를 점으로 가끔 나타낼 때가 있죠. 옛날 표기법으로. 그죠? 기하에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점은 정확하게 내적입니다. 벡터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적어도 이 파트에서는. 읽을 때는 A 내적 B 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또는 A 닷 B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는 A 이너 프로덕트 B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 구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읽겠어요? 그냥 A 내적 B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읽을 거고요. 자, 어떻게 돼요? 수식으로는 A의 크기 뭐예요? 절대값 A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2라고 해당하는 이 녹색은 결국에 크기만 딸 거면 뭐야?
b의 크기에다가 뭐 곱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곱하면 돼요. 삼각함수 다 끝났습니다. 맞죠?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짝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짝에서는 내적, 두 벡터의 내적. 이거 이제 예각일 때라 그랬고 둔각일 때인데 결국은 둔각도 똑같아. 둔각도 그냥 하시면 돼. 왜냐면은 우리 책에는 이거를 예각, 둔각을 나눠놨는데 우리가 이미 대수에서 가계 변환을 배웠어.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예각일 때는 세타가 지금처럼 여기가 만약에 얘가 예각일 때는 이 그림이거든. 예각일 때는 둔각일 때는 이 그림이거든. 근데 니네가 예를 들어 둔각을 계산한다고 쳐봐.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둔각이야. 예를 들어서 코사인 120도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가계 변환을 하시게 되면은 코사인의 180도 빼기 60도잖아요. 지금 빼기 60도. 그죠? 그러면 얘는 가계 변환하시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예각이었던 거에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만큼 생긴단 말이에요. 120도라는 각을 예각으로 돌리면 우리가 60도야. 평각에서 빼주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책처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둔각이어도 이 식이야. 예각이어도 이 식이고. 근데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가계 변환 이런 걸 생각 안 할 거면은 예각일 때는 그냥 쓰고 만약에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의 180도 빼기 세타도 해라. 이 소리거든? 우리 근데 가계 변환 아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마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니네 중3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AB 여기 세타 있으면 넓이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인데 예각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중3 때 얘가 만약에 둔각이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180도 빼기 세타로 하라 그러거든. 중3 때는. 근데 지금은 막 해요. 왜? 어차피 가계 변환하면 얘랑 같다는 걸 알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코사인의 내적 공식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식은 요거 하나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크기 곱하시고 코사인의 끼임각 넣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많이 얘가 선생님이 할 때 글로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 곱하시고 코사인의 끼임각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잘 못 느끼겠죠? 그 어마어마한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어쨌든 다 벡터의 연산이거든요. 벡터의 연산. 그 중에 지금 내적이라는 걸 배운 거고. 아까 내가 잠깐 이제 영어로 읽어드렸지만 내적, 적이 뭐예요? 적의 의미가 이제 프로덕트예요. 곱한다는 소리예요. 곱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안에서 곱한다 내적이거든. 바깥에서 곱하는 게 외적이고. 아무튼 곱하기야. 벡터의 일종의 곱셈인 건데 그걸 내적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특징은 뭐야? 벡터는 내적을 했더니 값이 뭐야? 실수예요. 여러분이 벡터 더하면 벡터예요. 벡터 빼도 벡터고요. 벡터의 실수를 해도 벡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0벡터랑 0이랑 남발하시면 잘못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같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얘는 벡터가 스칼라니까 숫자라. 근데 내적은 스칼라입니다. 실수예요. 내적은 벡터의 연산 결과가 실수로 나오는 겁니다. 실수로. 알겠습니까? 참고로 고등교과에서는 안 하지만 외적이 벡터예요. 외적은 벡터의 곱셈 중에서 벡터로 나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얘는 크기는 크기만 있다고 방향은 없고. 알았죠? 실수야 내적 값은. 네. 알아두시고. 자, 특이값 볼게요. 세타가 0도, 세타 안에다가 도가 있다고 칩시다. 자, 세타가 0도. 세타가 0도라는 건 뭐야?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때는 A 내적 B가 뭐가 되겠어요? 공식에다 넣어보시면은 크기에다가 코사인 0도니까 코사인 0도가 얼마예요? 모르면 개박살 나는 거죠. 자, 1이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면 그냥 크크 곱하면 돼요. 크크. 오케이? 그럼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180도면 180도면 이거죠, 이거.
반대 방향이죠. 반대로 나란. 그럼 그때 내적은 A 내적 B는 뭐가 된다? 크크 하고 거기다 코사인 180도인데 코사인 180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크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지금 코사인값 몰라가지고 헤매시면 작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요. 됐죠? 그 다음에 특수한 값 하나 더. 세타가 90도일 때 요 전문 용어로 두 벡터가 뭐라 그래요? 수직일 때. 기호로는 앞에서 많이 봤던, 많이는 안 봤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수직 기호로. 자, 이때는 내적이 얼마냐? 내적이 A 내적 B가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0. 그렇죠. 0입니다. 0벡터가 아니에요. 0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고등교과에서 수직이 나오면은 뭐가 떠올라요? 수직이 나오면? 원래? 약간 주입식 교육으로 수직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는? 주입이 개뿔도 안 된대요. 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자, 이거는 기하가 아닌 데에선 다 이건데, 자, 기하에서는 수직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내적이 0이 떠올라야 돼요. 기하에서는. 알겠습니까? 수직은 내적은 0, 수직은 내적은 0, 수직은 내적은 0.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기하학적으로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기하학적으로 수직이면은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거랑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한 벡터랑 내적이라는 거는 한 벡터랑 다른 벡터의 나란한 크기를 곱하는 건데 수직이면은 얘 나란한 크기가 뭐야? 점이야. 근데 우리는 점은 크기가 없거든. 0이거든.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됐고. 질문 없죠? 네. 자, 특이값. 이번에는 세타에 대한 특이값 말고 내적에서 만약에 A랑 내적을 하래요. 어딨을까? A 내적 A입니다. 아, 똑같은 두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되냐 이건데, 자, 벡터가 같다는 건 당연히 둘이 이루는 각이 뭐가 돼요? 0도가 됩니다. 당연히.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배운 걸로 크크거든. 근데 크크인데 똑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아, A의 크기의 제곱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공식에 내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벡터의 연산을 할 거야. 내적이 참 좋은 게 이따 배우겠지만 분배도 되고 다 되거든. 동량 계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크기의 제곱이 보이시면은 그게 걔를 갖다가 두 번 내적한 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내적의 연산을 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설명은 이제 우리가 가계변환 다 하니까 됐고, 특이값들로 봤을 때는 지금 없네요. 자, 이 얘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벡터의 내적은 벡터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벡터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스칼라죠, 스칼라.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스칼라. 그리고 A 내적 A가 뭐예요? A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이건 바로바로 바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얘가 내적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알겠네요. 특이값. 예각이면은 내적은 양수, 둔각이면 음수, 수직이면 방. 그죠? 네. 자, 그럼 내적을 구하는 공식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성분을 배웠거든요. 그럼 성분으로 나타내어진 벡터는 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죠? 증명은 뒤에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한 거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사람은 자기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내신을 혹시나 하게 되면은 그때, 근데 내신할 때도 필요 없어. 결과적으로는 이걸 알아야지. 성분을 가지고 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면 벡터, 공간 벡터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벡터 A가 A1, A2, B가 B1, B2입니다.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은 X 성분끼리 곱하시고 Y 성분끼리 곱한 거 더하시면 돼요. 그럼 공간에서는 X, Y,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내적 쉽게 구할 수 있죠. 아까 지금 크기 제곱 루트 코사인 끼인각한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성분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요거에 대한 증명이 바로 뒤에 198쪽에 보면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 정도가 궁금하신 분은 자기가 봤을 때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된다고. 봐요. 얘랑 내적하래요. 그럼 얼마예요? 2, 3. 얘랑 내적하래요. 얼마예요? 2, 3은 6 빼기 3. 3이에요. 얘랑 내적하래요. 얼마예요? 빵. 12. 빵. 10이에요. 얼마나 쉬워. 네. 자, 성질입니다. 내적은 교환법 성립해요. 당연하겠죠. 왜? 우리가 배운 연산만 보더라도 연산만 성분 가지고만 생각해도 그렇고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만 보더라도 A 내적 B나 B 내적 A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계속 그냥 A에 나란한 B를 찾은 것 뿐인데 당연히 B에 나란한 A를 찾아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교환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분배이네요. 분배가 성립합니다. 분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내적이 분배가 돼요. 왜? 내적이 곱하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대수적인 측면에서 식의 연산에서 했던 게 내적에서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게 점은 내적 표시는 점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좀 애매합니다. 그죠? 어쨌든 문제 풀이하거나 그럴 때 내적은 내적스럽게 조금은 더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점 찍었는데요? 장난하는 거예요. 자, 네. 분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결합입니다. 결합. 괄호를 어디다 줘도 상관이 없다. 이건데 세 개짜리 내적에 대한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수배 하부의 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립한다. 요건 별거 없거든? 자, 실전에서 요 밑에 있는 예제예요. 예제. 요걸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보인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애가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계산을. 그냥 뭐 곱셈공식처럼 한 것 같은데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거? 아니야. 잘 보니 뭐가 생겼어? 내적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시작이 A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이잖아? 그죠? 근데 크기의 제곱은 뭐랑 같다? 내적과 같다. 오케이? 근데 내적은 뭐가 성립한다? 분배가 성립한다. 그럼 분배를 해. 얘랑 내적이거든. 근데 이거를 다 써? 한번 쓰죠. 한 번만 쓰죠. A 내적 A, A 내적 B, B 내적 A, B 내적 B거든. 근데 A 내적 A가 뭐예요? A의 크기 제곱이에요. 이거 빨리 익히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B 내적 B가 뭐예요? B의 크기 제곱이에요. A 내적 B랑 B 내적 A는 교환이 성립하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2배의 A 내적 B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좀 생소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벡터의 내적에 대한 거. 필요한 배경 지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가 다예요. A랑 내적하면은 얘는 뭐다? A의 크기 제곱이다. 그리고 그 밖에는 교환 성립한다. 이 정도가 다면은 교환 분배 결합 성립한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분배하시면 어떻게 돼요? A 내적 A 분배하시면은 빼기 A 내적 B 분배하시면 더하기 B 내적 A 분배하시면 빼기 B 내적 B 그러면 얘는 A의 크기의 제곱이고 교환하면 똑같으니까 지워집니다. 그리고 빼기 B의 크기의 제곱이죠. 합차예요? 알겠습니까? 결과를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야. 연산을 많이 해서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는 그렇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4번. 내적인데 기하학적 의미가 더 중요해. 여러분, 오히려 산수는 하다 보면 잘해. 자, 1번. 5A 내적 5B야. 자, 이게 5A죠? 요게 5B죠. 얘네 둘이 내적을 하래. 물론 수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이루는 각이 얼마야? 60도잖아. 그럼 구할 수 있죠. 왜?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의 60도 곱하면 답이긴 해. 근데 이렇게 수식에 연연하지 말고 기하학적 의미를 좀 살려보시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나란한 크기만큼 따서 곱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크기가 현재 얼마? 2거든? 그럼 얘는 얘랑 나란한 크기가 이만큼인데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 내리면 중점이라서 1이에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2죠. 이렇게 된다고. 기하학적 의미를 내가 계속 읽어주는데 그거를 계속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OA랑 OM이에요. 자, OA랑 OM이에요. 얘네 둘이 내적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나란한 크기만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랑 나란한 게 얘가 뭐예요? 얘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뭔데? 정삼각형의 높이인데 참고로 2대 1대 루트 3이거든 지금 길이가. 답이 얼마야 그래서? 3이에요. 다음은 OM이랑 OM이랑 AB랑의 내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적은 시점이 다 일치된 상황이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얘도 바로 알겠지만 지금은 시점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시점을 일치시키려면은 얘를 갖다가 일로 쓱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90도예요. 얘도 90도죠. 아, 수직이네. 수직이면 내적 얼마? 빵이죠. 4번에 OA랑 AB의 내적입니다. OA, AB의 내적입니다. 아, 얘 시점 안 맞죠? 그럼 시점을 맞추셔야 되니까 시점을 맞춰주면 다시 와서 얘가 A, B예요. 그럼 나는 내적을 얘랑 두 개 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내적을 할 거니까 역시나 얘도 수식으로 해도 된다고. 만약에 수식으로 할 거면 크크 코사인 세타거든? 그러면 크크 코사인 세타가 몇 도야? 지금 120도죠? 60도, 60도 두 개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시면 나란한 크기를 찾기 위해서 연장선을 좀 그어보시면 연장선이 이렇게 있을 때 OA를 갖다가 여기에 나란한 애를 찾아주면은 수선의 발 내려서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죠? 근데 얘가 얼마야? 2대 1도 주상 1이죠? 얘는 얼마인데? 2죠? 그럼 곱하니까 2야. 근데 둔각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기하학적으로 찾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다 수식으로 연산을 했는데 기하학적 의미도 좀 알아둬라 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듣고 있죠? 눈이 아파요. 저. 눈이 아프면 눈가를 자꾸 뺐다가 하는 거 아시죠? 집중하세요! 아니 집중은 하는데요. 네! 에어컨 바람이 너무 눈에 들어와요. 좀 올려주세요. 됐지? 자, 15번. 두 벡터가 있습니다. 1번에 다음을 구하래요. 연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분배하니까 A 내적 A죠.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죠. 아, 이거 성분 있네요. 이럴 필요 없었네요. 미안. 자, 성분이 있었네요. 와. 성분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게 낫겠죠? A는 뭐예요? 그냥 A는 2, 마3이었고 내적 자 A 빼기 2B는 지난 시간 거죠? A 빼기 2B 2B니까 마이너스 2 4거든? 빼기니까 얼마야? 4, 마7이냐? 성분이? 그죠? A 빼기 2B니까 A 빼기 2B 얘가 2배 한 거니까 A에서 A를 빼면은 4하고 마7이죠. 맞지? 네? 맞죠? 네, 뭐지? 맞죠? 네. 그럼 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성분 가지고? 곱?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쉽다. 2번 A 내적 B가 9래요. 성분이 있어요. 내적 어떻게 한다고요? X 성분 공간이네. Y 성분
바로 되지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그죠? 합차 Z 성분 이거잖아. 이게 9래. 아 2차만 10%는 거 아니야. 양수 찾고 얼마나 쉽더래? 장난 아니죠? 네. 내적이 근데 기하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 벡터 쪽에서. 근데 왜 쉽다고 하세요? 여기 기본 문제들은 너무 쉽지. 기본 문제들은. 네. 이건 다 기본 연산이잖아 지금. 우리가 연산은 뭐 어려워 연산은. 자 A 내적 A의 크기 제곱 크기가 2고 B 크기가 1이고 더한 게 루트 2래요. A 내적 A 내적 B를 구하래요. A 내적 B를. 이런 게 이제 주로 내신 문제 중에서 쉽게 던져주기 문제.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근데 아마 이 정도도 공부 안 한 애들은 못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건데 공부 안 한 애들은 아예 모르면 이거 못 풀어 이 정도도. 아까까지는 풀어도 아까까지는 그냥 대충 성분 가지고 곱하면 된다 그거 외워서 푸는데 이 정도만 돼도 못 풀어.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시작을 쟤를 구하시려면 얘를 제곱을 해야 돼. 왜? 쟤를 제곱을 하는 순간 크기 제곱이 뭐야? 크기 제곱이 내적이야. 크기 제곱이 내적이라고. 그리고 얘를 분배를 해. 지금 바로 할 거야. 얘랑 얘랑 분배하면 뭐야? 내적이니까 크기 제곱이야. 얘랑 얘랑 분배하면은 크기 제곱이야. 얘랑 얘랑 분배하면은 내적. 교환하시게 되면은 내적 2개 나와. 이게 2라고. 근데 얘가 얼마? 2는 4, 얘가 얼마? 1은 1. 여기서 내적 값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여러분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 정도도 아마 나중에 솔직히 시험 보면 또 틀 수도 있습니다. 아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적이란 연산이 난생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데 왜 얘를 제곱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못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크기를 제곱한 게 걔를 2번 내적한 거다. 그래서 아까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저기 뭐야 수요일 일찍 와서 공부 좀 하세요. 내일이군요. 자 2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2번 3a 빼기 2b의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 여기다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2대입하고 1대입해서 제발 수학적으로 배운 걸 하셔야 돼요. 안 배운 거를 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언제 뵀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곱을 해야죠. 왜? 얘를 제곱을 하면은 3a 빼기 2b의 내적이거든. 맞아요? 내가 지금 벡터 표시를 생략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분배하시게 되면은 얘는 9a의 크기의 제곱이야. 분배하시게 되면은 플러스 4b의 크기의 제곱이야. 이거 왜 나오는지 알겠어? 네. 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왜 나오는 건데? 얘랑 내적하면은 4 b 내적 b인데 b 내적 b가 b 크기 제곱이라서 바뀐 거야. 우리가 이걸 암산하고 넘어간 거예요. 알아요. 됐고 그 다음에 얘 곱하고 얘 곱하면은 교환해서 마이너스 12 a 내적 b가 되지. 근데 얘가 4 1 아까 1번에서 답을 구해놨어요. 얼마더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58이 나와요. 그럼 최종답은 뭐예요? 최종답은 얘를 구하려는데 제곱을 한 게 얘니까 여기에다가 풀마루트를 해야 되지만 얘는 절대값이니까 양수죠. 크기라. 그래서 그냥 루트 58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적 연산입니다. 어때요? 재밌죠? 자, 앞으로 빠꾸 199쪽. 자, 다음은 이제 두 벡터의 이제 내적 가지고 벡터가 이루는 각계산하는 건데, 뭐 역시나 두 벡터가 지금 내적 값이 0 이상이다, 0보다 작다, 예각이다, 둔각이다 나눈 건데 나눌 필요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크기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A 내적 B다. 하시게 되면은 크크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하면 된다 그랬지. 여기에서 그냥 심플해요. 코사인 세타에 대해 정리하세요. 코사인 세타에 대해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크크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4적. 이제 여러분한테 농담처럼 얘기하면 실제로 한글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벡터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한다? 크기 분의 4적으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크크 4적.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가 바뀌는 게 대신 요거는 뭐냐면 혹시나 벡터 A, B를 성분으로 줬어요. 벡터 A의 성분을 A1, A2라고 주고 벡터 B의 성분을 만약에 B1, B2라고 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 크크분의 4적인데 크기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루트 크기는 성분의 제곱제곱의 합이죠? A1제곱 더하기 A2제곱 B1제곱 더하기 B2제곱 크크 분의 4적. 아까 4적은 성분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거. 이거는 평면 얘기야. 당연히 공간으로 가면 Z 성분 Z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굳이 두 번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자 기억은 이거로 합니다. 크크 분의 4적인데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루트 제곱제곱 루트 제곱제곱이 성분의 크기 구하는 방법이었고 위에 4적을 구하는 방법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라고 해서 이렇게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4적에서부터 온 거고 앞에서 배운 거 다 누적된 것 뿐입니다. 별거 없죠? 그죠? 질문 있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있어요? 별거 없죠? 네. 없어요. 그지?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쭉 넘어가서 두 벡터가 수직일 때 평행일 때 자 두 벡터가 수직이다 뭐라고? 4적이 0이다 바로 튀어나오면 돼요. 4적이 0이다. 자 두 벡터가 평행이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죠. 두 벡터가 평행이다 옆에 이런 게 쓰여져 있지만 얘보다도 중요한 거는 두 벡터가 평행이면 뭐라고? 한쪽에다가 실수배를 하면은 같다. 어쨌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얘는 두 벡터 사이의 관계식이고 4적 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가 평행화되는 건 무슨 말이야?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0도인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180도인 거잖아. 근데 앞에서 0도면은 4적이 뭐야? 크크. 180도면은 4적이 뭐야? 크크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실제로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일 거의 없어. 알겠어요? 그냥 혹시나 기억 니은 디귿리을 나왔을 때나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고를 때 고를 줄만 아시면 되겠지. 벡터의 4적 가지고 평행 조건 딸려 이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반면에 수직은 매우 많이 쓰입니다. 수직은 꼭 알아두시고. 됐죠? 네. 개념은 정말 코딱지만큼 있는데 문제만 이렇게 자꾸 늘어나. 자, 2번만 하겠습니다. 2번이 공간이니까 2번만 해볼게요. 자, 두 벡터 A 빼기 B랑 A 빼기 C가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우선은 A 빼기 B를 먼저 구해요. 성분이네요. 그냥 빼면 되죠? 1, 2, 1이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C를 구해요. 빼면 되죠? 마이 1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4적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크크 4적입니다. 얘 크기 루트 이거 뭐 암산 되는 데까지 합니다. 지금 그냥 암산 안 할게요. 1 더하기 2는 4 더하기 1이죠. 루트 2는 4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위에 4적은 성분끼리 곱한 거죠. 마이 1이네요. 그럼 계산을 하니까 분모는 얼마예요? 6이네.
분자는 마3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여기까지가 하나고 이 다음에 마무리는 삼각방정식이에요. 대수에서 했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는 여기죠. 여기 x좌표.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제 0에서 180도까지만 잰다 그랬으니까 여기죠. 여기 몇 도? 120도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맞췄잖아요. 어딜 맞춰? 120. 100위까지가 있어. 100위까지밖에 돼 있어. 120 100위가스요. 100위가스요. 120도라고 말했어요. 두 벡터 A, B가 있습니다. A의 크기 3이고 B 크기 1이고 A 빼기 B가 크기가 루트 7일 때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럼 이제 생각을 하시지. 조금 더 변형된 거.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크크 내적이잖아. 근데 크크 알잖아. 여기 지금 뭐만 있으면 돼? 내적만 있으면 되잖아. 내적만. 그러니까 생각은 내적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앞에 문제로 바뀌었죠. 내적을 구해야 되는데 아는 게 A 빼기 B의 크기. 뭐 해야 되겠어요? 제곱을 해야죠. 그럼 좌변은 제곱하면은 A 빼기 B 내적 A 빼기 B라고 했고요. 7이고요. 내적 분배하면서 연산하는데 바로 되나? 얘랑 내적하시게 되면은 A 크기 제곱 얘랑 내적하면은 더하기 B 크기 제곱 가운데 거 내적하면 2개 나오죠. 교환해서 요게 7이다. 해서 얘가 9고요. 얘가 1이니까 10이고 넘어가면은 마 3이고 A 내적 B 값은 얼마? 2분의 3 해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네요. 자, 코사인이나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코사인에서 나와야 되니까 특수가 아니면 못 구해. 알겠어요? 지가 이런데 다른 게 나왔다. 내가 아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런 애들 말고 다른 게 나왔다. 그건 지가 잘못 구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나왔고 2분의 1이면은 세타는 얼마예요? 이거 뭐 그려야 되냐? 60도죠? 네. 그죠? 네. 이런 거는 모르면 혓바닥 깨물어야지 뭐. 그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깨물어야 된다. 깨물란 소리면 깨물어야 된다. 아니 안다니까요. 자, 427은 내신에 잘 나오는데 5A, 5B 내적이 3하고 2라고 크기를 줬거든. 근데 내적이 아니라 벡터의 크기를 줬거든. 5A랑 5B의 내적이 3루트이래. 그럼 니네가 이제 내적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어? 이거 있으니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크크 내적이니까 뭐야? 3 곱하기 2 3루트 2니까 뭐 나와요? 2분의 루트 2 나와요. 근데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거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뭐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든 아니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하시든 하면은 뭐 나와요? 2분의 루트 2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넓이는 어떻게 돼요? S는 2분의 1에 2변 3하고 2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2. 대수에서 했던 그 넓이 공식 다시 나오죠. 네. 그죠? 응. 별거 없죠? 네.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따 봅시다. 자, 19번. 자, A, B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신에도 잘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 이게 중요하지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얘랑 얘가 서로 수직이래. 수직이다 보다 둘이 내적하면 빵이다 이제. 그러면 둘이 내적한 게 빵이다라고 식을 세우시면은 이거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계산 분배하시면은 A의 크기 제곱
분배하시면은 마이너스 x의 b의 크기 제곱, 가운데는 a, b 내적인데 동류항 계산하시게 되면은 1 빼기 x예요. 1 빼기 x의 a 내적 b 이렇게 된다고요. 연산 별거 없죠. 안 배운 사람이 보면 어려워 보여도. 그럼 a의 크기 얼마예요? a의 크기 이거 성분이었네요. 자, 성분이었으면 굳이 이렇게 하나 하고 성분을 해야 됩니다. 했으니까 마무리하시면 얘 크기 얼마예요? 3, 4분 9, 10이죠. 얘 얼마예요? 1, 1은 1, 5죠. 얘 내적 얼마예요? 곱하고 곱하면은 3에다가 2 더하면 5죠. x 구하면 나와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성분이 있으니까 a 빼기 x b를 갖다가 구해주시면 뭐야? a 빼기 x b면은 3 마이너스 x 콤마 1 마이너스 2x야. 암산좀 했어. a 더하기 b 하시면은 4 콤마 3이야. 이게 0이죠. 그럼 이게 0이니까 내적의 연산 4에다가 3 마이너스 x 3에다가 1 마이너스 2x 0이죠. 이걸로 구하셔도 되고 모르고 해도 됩니다. 자기가 편한 거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시고. 똑같은 거를 굳이 공간이라고 다시 나눠놨는데 몇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시다. 자, 공간 벡터인데 서로 수직이래요. A, B, C가 세 벡터가 서로 수직이래. 얘는 서로 수직이래요. 그냥 대놓고. 그러면은 얘랑 수직이다. 내적 값이 0이다. 마이너스 3x y 플러스 4는 0이다. 얘랑 수직이다. 내적 값이 0이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4z 0이다. 얘랑 수직이다. 내적 값이 0이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z는 0. 연립하시면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엄밀히 말하면 미지수 3개짜리 연방은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서 미지수를 이제 연립을 하는 목적은 미지수를 소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xy에 대한 연방을 풀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z를 소구하면 되겠죠. 그럼 z를 소구하려면 밑에다가 4배를 해가지고 빼면 되겠네요. 밑에다 4배 하시면 4, 3, 12 8y 플러스 4z는 0이니까 둘이 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4z에서 아니지? z 뺐죠? 이거에서 빼기 얘니까 12 플러스 8y는 0 되죠? 그래서 연립하면 된다고 이 정도 해드리면 뭐 소구한다고만 해줘도 되는데 혹시나 안 될까봐. 됐습니까? 응, 여기까지. 자, 내적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아까 구했죠?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두 벡터가 있으면은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그림이 없네. 자, 두 벡터가 있으면은 5a 5b 요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면은 얘를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아까처럼 구하는 거죠. 크크 내적으로. 그 다음에 걔를 사인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아까처럼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얻어진 공식이 뭐가 나오느냐 해보니까 저기 2분의 1의 크기 제곱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정리를 하니까 아까 그거를 네. 2분의 1에 읽을 때는 루트 크기 제곱이고요. 빼기 내적 제곱 하시면 되거든. 뭐 더 줄여서 안 틀릴 자신 있으면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이거든. 이렇게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골룸이야. 이게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성분으로 A의 성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A, B라고 하고
B의 성분을 갖다 내가 만약에 C, D라고 해봐. 문자는 겹치는데 우선은 우리가 고른 공식이 뭐냐? 하나가 원점이고 얘가 A, B고 얘가 C, D면 2분의 1의 AD-BC잖아. 골룸 아니야? 그러니까 넣어봐요. 얘 크기 제곱하면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에요. 이게 크크제곱. 내적 제곱이에요. 내적이 뭐예요? 내적 AC 빼기 BD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정리하시면 그거 나와요. AD-BC.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신발끈도 있어요. 나는 골룸을 주로 쓰지만 골룸 말고 신발끈 정리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그거를 증명을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내적으로 하는 게. 그럼 이 공식은 꼭 외우는 게 좋으냐? 여러분은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 자, 밑에 보시면 자, 433에 그냥 세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장난해? 그냥 골룸 돌리면 되죠. 그죠? 2분의 1의 AD-BC니까 1 빼기 428 답이야. 근데 니네는 이제 공간 벡터를 외우거든. 니네 선배 때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에서 삼각형 넓이를 모를 수 있어. 이게 가늠이 돼? 원점이 여기 있어. 마3, x좌표 마3, y좌표 4, z좌표 3 여기 있어. b 마3, 똑같네. 4 이렇게 있어. 아무튼 공간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어렵죠? 네. 벡터가 왕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OA 벡터를 갖다가 내가 A라고 해보면은 얘가 지금 성분이 그냥 그대로 마3 이거잖아요. OB 벡터를 B라고 하면 얘가 그대로 마3, 4, 1이잖아. 그럼 얘 가지고 공간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루트 크기 제곱에다가 크크 제곱에다가 내적 제곱 빼시면 되거든. 공간에서 더욱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은 여러분이 세 점이 원점이 없을 때 ABC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ABC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네를 갖다 평면 벡터로 성분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건데 얘네가 이제 평면에서는 여기 한 점이 C여도 니네 잘 구하거든. 평행 이동해가지고 원점으로. 공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공간은 무조건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공간 쪽에서는 매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 크크 뭐라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자 뭐라고요? 아니에요. 제 이름이 골룸이냐고요? 네. 누구 이름이? 저거요. 이게 왜 골룸이야? 골룸은 2분의 1 AD-BC가 골룸이고. 네. 됐죠? 자 밑에 있는 거 확인 체크 몇 개 해봅시다. 대신 여기는 이제 차이점